그러니까 스톡파이터 송동현입니다. 정말 요즘 증시 보시면 정말 정말 싸우고 싶을 만큼 정말 최악의 증시 상황이고 모두들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실 텐데 힘든 상황에서도 기운 잘 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하락장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분명히 또 좋은 날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 잘 한번 견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라파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스 역시도 지금 시장의 어떤 하락을 이기지 못하고 역시나 크게 하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자, 어떤 이유에서 하락을 했고 또 어떤 조건이 돼야만 또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스 일단은 왜 하락을 했는지 일단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락을 했으면 과연 이게 시장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회사 자체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너무 현재 안 좋다는 것이 가장 큰 하락의 이유이고요. 특히 이제 물가 인상 기조가 계속됨으로써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고 있지 않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미국 금리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함에 따라서 거의 뭐 연말 되면 4%대 기준금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정말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많이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성장주는 특히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주식 매력도가 하향을 했다는 것이 일단은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라파스뿐만이 아니고 거의 전 섹터에서 매도 우위가 돋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장 하락기에도 사실 이제 주도주는 있기 마련인데, 특히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죠. 이 5가지 업종에서 이제 주도주 흐름이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라파스는 이 섹터 안에 들지 못함에 따라서 주도주에서는 급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하향 시기에서 계속적으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점도 주식 방어에 좀 실패한 요인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회사에 어떤 악재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호재도 나오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과 어떤 시장의 안 좋은 요건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주식 투자에 불리한 거시 경제 상황으로 일단은 라파스 역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라파스뿐만이 아니고 주식 자체가 반등을 하는 것이 라파스에게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다면 성장 섹터의 반등을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장 핵심은 물가입니다. 물가 상승 기조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 기조의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월달 역시도 이제 CPI가 곧 발표가 될 건데요. 일단은 시장 예상은 10월보다는 11월부터 확실하게 CPI가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10월달 발표도 일단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얼마나 또 떨어질지, 그리고 또 시장 예상치보다는 얼마나 하락을 할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역시나 그 전까지 변동성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인상의 수준, 예를 들면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만 연속 3차례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11월 달 FOMC가 있는데요. 지금 11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죠. 자, 이런 인상 수준만 낮아져도 성장주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 기조가 이제 꺾이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시나 대표적 성장 섹터는 제약바이오죠. 그래서 성장주 반등 시기에는 제약바이오 역시도
빠르게 반등을 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또 언급이 되면서 성장주 섹터가 반등할 때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라파스만 자체로만 봤을 때 현재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매일 뭐 거의 10,000주 정도 신청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주가가 그렇게 급락이 없을 때는 10,000주가 다 체결되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막 5,000주 수준에서 이제 계속 체결이 되다가,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는 주가가 좀 다소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그때는 이제 10,000주가 전부 다 체결을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를 해주는 상황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계속 그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 실업률이 나왔죠. 실업률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또 미국 성장주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월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부터 또 주식이 열릴 건데, 일단은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라파스 역시도 좀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자사주가 얼마나 더 방어를 해줄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금리 인상 환경에서는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주 역시도 실적이 나와주면은 조금 그나마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라파스 역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4분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4분기 미국향 마이크로니드 의약품 FDA 승인이 예정이 돼 있죠. 바로 여드름 패치가 제가 이제 일반 의약품 여드름 패치제가 이제 상용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자, 23년 2월에는 미국향 여드름 패치 상업화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세계 최초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에 인하는 그러한 호칭을 일단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얼마만큼 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로 가서는 레티넘 마이크로콘 신제품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계속 GS 홈쇼핑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잘 팔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둔화가 됨에 따라서 화장품 쪽 매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모습은 나오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실적이 일단은 나와주는 그런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 환경에서 실적은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역시나 이 회사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 전문의약품 쪽에서의 승부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인도 세럼사와의 비형 간염 그리고 소아마비 패치 공동 개발건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사와의 이 다가 백신 패치에 대해서 또 현재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 다가 백신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패치죠. 현재 이제 코로나19는 사실상 이제 엔데믹화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독감이 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가 백신 패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나와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또 성과 유무에 따라서 주가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쪽도 지금 또 바이오젠이 또 신제품을 하나 또 개발을 해냈죠. 그리고 이제 라파스는 이제 도네페지를 또 패치를 보령제약과 함께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이 바이오젠 신제품이 나옴에 따라서 이 치매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한 적이 있는데, 라파스 역시도 도네페질 개발 그런 또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한때 또 오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의 임상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또 비만 치료제입니다. 자, 비만 치료제, 노보노 디스크라든지 또 뭐 일리아 릴리 등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효과가 굉장히 큰 비만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원제약과 라파스가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원제약은 노보노 디스크의 삭센다를 또 화학 제품, 화학의약품인가요? 이렇게 따로 이제 개발을 통해서 대한제약도 지금 개발을 해내고 있는데, 지금 또 이런 비만 치료제들은 마이크로니들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속적이고 꾸준히 맞을 필요가 있는데, 일반 주사보다는 무통증 주사인 마이크로니들을 패치를 부착함으로써 효과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만성 질환인 이 비만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라파스도 이 대원제약과 현재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를 한번 보시면, 그렇다면 이 회사 현재 시점에서 장기적 비전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다 생각됩니다. 자,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요, 저는 신흥국이라든지 아프리카 등 의료 전문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아주 중요한 저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계속 의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사기의 사용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든지, 주사기를 재사용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질병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향후에 이렇게 또 팬데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에 주사기가 그런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기 재사용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사용하면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라파스가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을 먼저 전 세계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마이크로니들 패치 의약품들이 라파스 여드름 패치 이후에 계속적으로 승리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기적인 비전 역시도 계속 괜찮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니드 의약품 대량 생산 가능한 회사는 아직 라파스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패치를 개발함에 있어서 라파스에 먼저 연락을 해왔죠. 마이크로니드 패치를 코로나19를 적용하기 위해서 mRNA 백신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파스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이 부분을 또 타진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33년까지 라파스의 이 드롭플레이 익스텐션 니들 기술은 계속 특허 보호가 돼 있는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모더나와의 어떤 협업 이슈로 주가가 이제 빠르게 8만원까지 가면서 우선은 이제 1차 조정이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이 계속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9월을 또 저점 이탈하는 모습을 결국에 이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큰 하락의 이유는 신용 물량이 강하게 터져 나왔기 때문에, 또 이 회사는 또 발행 주식 수도 작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호가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아주 큰 폭의 하락이 두 번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또 강하게 신용 물량들이 많이 정리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면서 주가가 매우 큰 수준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사주로 이제 현재 방어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어떤 국면은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에는 일단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하락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 하락 유무에 따라서 라파스가 조금 더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세팅해 두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 신용 물량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적게 보유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현금으로만 비중을 높이는 것이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전략이고, 또 언젠가는 또 이 회사의 주식이 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일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분명히 다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전까지 잘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가지는 그런 횡보 장세로 이어나갈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판단에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파스 한번 종목 분석을 해봤고요. 또 계속 제가 종목 분석을 다른 종목들도 계속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투자 판단에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상이 또 마음에 드셨으면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